왜 우리는 말만 하면 싸울까? 여러분, 오늘도 혹시 그러셨나요? 분명 시작은 가벼운 대화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있진 않으셨나요? 왜 내 말을 그렇게 만들어? 늘 비슷한 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면 우리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착하죠.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 나면 집안에는 말보다 무거운 적막함만 남습니다. 그 적막함은 싸움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닿지 못했다는 조용한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부부가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웁니다. 사랑해서 평생을 약속한 사람, 세상에서 나를 잘 알아야 할 사람인데 왜 말만 하면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숙제, 단순히 누구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기류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 속에 담긴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이 말의 진짜 뜻은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 다들 그렇게 살아. 이 순간부터 아내의 마음은 다치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필요했던 마음은 해결책 앞에서 갈 곳을 잃죠. 반대로 남편은 당혹스럽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인데 왜 화를 내지?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서로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 채 말만 오가고 작은 말 하나에도 방어막이 올라갑니다. 사실 오늘의 말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동안 쌓여있던 서로의 마음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싸움은 오늘의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 혼자 삼킨 마음, 결국 싸움의 본질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서로에게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표출된 감정 뒤에도 사랑과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해보면 싸움은 조금씩 잦아들고 가동안 보이지 않던 서로의 진심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아갈수록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다가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서툴게 표현해도 괜찮고 조금 상처 주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싸움은 서로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음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내들은 대화를 통해 감정을 풀고 관계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들은 대화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결론이 없으면 의미 없는 대화라고 느낍니다. 누가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진부한 주파수의 차이가 우리 일상의 비극을 만듭니다. 사실 이 싸움의 밑바닥에는 나를 좀 봐달라는 처절한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폭발하는 건 오늘 일어난 사소한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 넘긴 서운함, 혼자 삼킨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작은 말 하나에 터지는 겁니다. 그 말이 특별히 더 아파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크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은 과한 게 아니라 오래도록 눌려있던 마음이 드디어 목소리를 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참는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누군가를 탓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용기입니다. 나는 그때 많이 서운했어. 사실 그 말이 오래 남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싸움은 조금씩 대화로 바뀌고 서로의 마음은 다시 닿을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됩니다. 서로가 원했던 건 이기는 말도 정답을 가리는 대화도 아니었다는 거요. 그저 내 마음을 알고 싶어 그 한마디를 서로에게 듣고 싶었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툴러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 어린 시절의 상처나 이전의 실패 경험들이 필터가 되어 상대방의 무심한 말을 비수로 바꿔버립니다. 남편이 오늘 집안일이 좀 많았네? 라고 하면 필터는 이를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라는 비난으로 변주합니다. 아내의 쓰레기 좀 버려줘는 남편의 필터에서 너는 집에서도 나를 부려먹어라는 명령으로 읽힙니다. 이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내 안의 결핍이 상대의 입을 통해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결국 부부싸움은 늘 과거의 나와 현재의 상대가 싸우는 복잡한 구도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좀 이해해줘. 나는 아직 당신이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가장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덮칠 때 바로 입을 열지 않고 내 화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은 왜 그래? 가 아니라 그럴 때 내가 많이 서운했어 라고 내 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사라지면 비로소 상대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서로를 지키느라 단단히 세워두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말보다 태도, 작은 행동에서 숨겨진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싸움이 줄어드는 건 누가 옳고 그른지를 증명하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용기를 낼 때입니다. 조금 서툴고 조금 불안해도 그 솔직함이 쌓일수록 서로에게 가는 마음의 벽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서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서툴게 표현하는 몸짓일 뿐입니다. 화가 나고 목소리가 커지고 때로는 상처 주는 말까지 나오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싸움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무 관심도 없다면 싸우지도 않고 아무 기대도 없다면 서운하지도 않습니다. 싸운다는 건 여전히 연결되고 싶다는 뜨거운 신호입니다. 혼자서만 참아왔던 당신, 왜 나만 노력하는 것 같지라고 느끼는 당신에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애쓰고 있고 이미 많이 견뎌왔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고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팠고 그만큼 애썼다는 뜻일 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여도 당신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그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밤 남편 혹은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난 그 얼굴 뒤에 사실은 나 좀 안아줘라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일 겁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바랐던 내일이었고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